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이 5시에 넘어오는데 오늘은 이 1호 서울에서 방송할 타이밍에 윤석열의 입당이 결정이 돼서 뭐 거기서 사실은 할 말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 프로는 좀 이 공희준이라는 좀 이 패널을 제가 섭외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좀 이 발언권을 좀 배려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제 단독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양쪽 얘기들을 좀 더 적당히 좀 섞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공의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대한민국이 그냥 어느새 정치뿐 아니라 전 사회가 윤리, 도덕, 명분 이거는 그냥 완전히 끝장이 나버린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미 이재명이 저 형수한테 저렇게 이 쌍욕을 퍼본 이재명이가 지금 여당 주자로 나올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아주 그냥 단적으로 드러난 거고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라 보기나는 탄핵이 벌어지기 좀 직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한 절반 지나는 과정에서 이 정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움직였을 때부터 그게 이제 좌익부터 저 김무성, 유승민 세력 등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과 돈만 되면은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움직였고 또 하나 이를 막아야 되는 박근혜 정권에서도 사실은 이런 명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사기와 조작 탄핵이 성공을 하고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정치인들 그리고 이 시민사회 관계자들 돈과 권력이 되면 무슨 짓을 저질러도 되는구나. 이제 그런 한마디로 야바이 판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대선 구도 같은 경우도 정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는데 오늘의 이 윤석열의 입당도 뭐 예정돼 있긴 하지만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한 10년 전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면은 상상도 못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짓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해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그렇게 굴러가느냐? 글쎄요, 뭐 최소한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으면서 끝장이 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가는 부분. 그러니까 일본이나 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하고도 비교했을 때 벌어지지 않을 만한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는 그 최대 원흉이 뭐냐 이걸 짚어보면은 저는 91년도에 이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의 3당 합당이라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꼬였어요. 거기서부터.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당히 여야 관계가 어떻게 이 균형과 이 긴장을 가면서 심지어 전두환 박정희 정권 때조차도 여야가 그런 대로 굴러갔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거지로 정권을 연장하려고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 손잡으면서 국민들이 야당을 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이 갑자기 여당이 되기 시작하면서 엉망진창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도 야권에서 김영삼이 우파 정도 노선으로서 야권 전체가 중앙화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김영삼계가 이탈하기 시작하니까 김대중과 이 주사파 386이 그냥 야권을 다 잡아가지고 지금의 이 주사파 정권이 잉태하게 되는 거고 보수 쪽 지금 야권은 정말 이상한 인간들이 밀고 들어와서 이거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여도 아닌 이상한 생체 동물이 탄생돼서 여기서부터 지금의 이 인민무력당의 기회주의 DNA가 싹 튼 거 아니냐? 김무성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YS 따라 같이 들어왔죠, 김무성이.
저 이재호 언제 들어왔어요? 와이스타랑 같이 들어왔죠. 이들하고 같이 묶기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좀 행태를 보이는 저 김문수 대표 또 그때 다 따라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뿌리들이 다 막 뒤엉키고 이상해지면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정체성을 상실했는데 이 정치 집단은 엄청난 권력을 다룬다.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권력 해바라기들이 되는 거죠. 권력 해바라기들이. 애초에 끌고 오면 안 되는 김영삼을 끌고 와서 집권해 버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쪽에 이 보수 야당은 권력만 잡을 수 있으면은 김정은이라도 끌어다 바칠 정도의 기회주자들이 다 와버린 거예요. 그 재현 3당 합당 있어서는 안 되는 3당 합당의 재현을 오늘 윤석열이 마무리한 건데 최재형부터 시작돼가지고 윤석열 같은 거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 한번 뒤져보세요. 예. 이거 진짜 정부 여당 쪽에 탑10 애들 인사들이 그것도 무슨 1년, 2년이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의 임기를 다 끝까지 다 해먹을 때까지 다 해먹고 대권 시즌 딱 되니까 탁 튀어나와가지고 야당에 들어가서 대통령 하겠다라는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진짜 이런 사례가. 김영삼 같은 경우는 야당하다가 여당으로 들어온 거고 이자들은 더 황당해요. 여당하다 야당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건 여당의 권력 국물 다 빨아먹은 다음에 또 해먹겠다고 또 들어왔어요. 이쪽으로. 자, 이 윤석열 정적 입당 넓고 보편적인 지지 받기 위해 결심이라 그랬는데 이거 난 이 말 듣자마자 지금까지 윤석열이가 입당을 하지 않는 이유를 넓고 보편적인 지지받기 위해 안 들어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도층 확장을 위해 가지고 안 들어온다고 떠들고 있었는데 내 기억으로 분명히 입당하면서 넓고 보편적인 지지받기 위해 말이 그냥 이제 아무 때나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정치인들 말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막 바뀌어버리니까 당에 들어오는 목적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밖에 있을 때 넓고 보편적인 지지받기에 안 들어온다 그러더니 들어올 때 할 말이 없으니까 넓고 보편적인 지지받기에 결심 그래. 어. 나 이거 윤석열 인터뷰 보니까 한마디로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이거 입당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입당의 변이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한 달이 좀 지났지만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응?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 일주일 전만 기사를 보세요. 이런 얘기했냐고. 어? 정치한다 그랬을 때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제3지대 얘기를 했지. 언제 저 야당에 입당한다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어? 지난주에 그 이준석이한테 조인트 맞다가 홈프집 가가지고 술 한잔 하다가 처음 나온 얘기지. 야당 입당한다는 얘기 한 적이 없었잖아요. 어? 중도 뭐 중간층 뭐 제3지대 뭐 이런 얘기 했었지. 아니 그랬으면은 정치한다 할 때부터 입당을 하던지 왜 최지영이 입당할 때 그때 입당 안 했어요? 그때 하던지 같이. 오랫동안 야당은 입당한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저는 처음부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축이 되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제 그런 얘기했어? 지금 오늘 막 지어내는 얘기하지. 당적 없이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당적 있으면 경청이 안 됩니까? 당적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을 못해요? 그러면 저기 뭐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경청을 못해요? 당적과 그 무슨 얘기가 있어요? 국민들의 의견 경청한과. 저 중간층 확보하려고 바깥에 있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중간층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결심한 지 얼마 됐냐?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아니 아까는 저 바로 위에서는 정치 시작할 때부터 제1야당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결심한 지 얼마 안 됐다. 몇 시간도 안 된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게.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아까 이제 공희준 씨 같은 경우는 이걸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윤석열이 지금 입당을 한 거는 줄리 갖고 한 빠르게 한 두 대 맞다 보니까 여기서 더 혼자 있다가는 정말 이 문재인도 아닌 친문 그 금붕어 떨거지들의 공격도 지금 막지를 못하는 사태가 안 되겠다. 여기다가 좀 고사당하겠다. 이걸로 들어가서 좀 숨어서 요 국민의당이 당력을 이용해가지고 버텨봐야지. 뭐 그거 아니고는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이가 지금 오늘 입당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쫄보. 마치 그 대구에 들어가가지고 대구 서문시장 아주머니들한테 이 윤석열이 박근혜 이 구속시킨 놈아 요 얻어 먹으니까 겁먹고 아, 박 대통령 정말 빨리 석방되기 바랍니다. 이딴 얘기 했듯이 벽화에다가 막 뮤직비디오에다가 막 난투극 벌어지니까 도저히 혼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들어오면은 좀 누가 지켜주겠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꼬셨겠어요. 이쪽에 있는 윤석열에 줄 서 있는 요 원외위원장들. 그런 사람들이 요 장지원이부터 해가지고 김병민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야 들어와라 우리가 지켜줄게 이랬겠죠. 어? 이런 자가 보수의 지도자? 이런 수준의 자가? 어제 제가 차명진 의원 방송을 보니까 차명진 의원 참 안타까운데 차명진급 되면 지금은 정치평론가라면 안 되고 혼자서라도 싸워나가는 나홀로 투사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아닌 건 아니다 맞다 맞다 하면서 자기가 세력화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전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차명진 의원은 정치평론가가 됐어요 지금 갑자기. 근데 평론가 치고는 맞는 말을 많이 하니까 제가 참고를 하는데 어제 이걸 정확히 잘 짚었어요. 이 줄리 문제가 윤석열이의 목을 치는 정말 치명상이 되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줄리가 무슨 남성 편력이 있다 이거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줄리 네트워크에서 윤석열과 함께 검찰 권력을 남용을 했다라는 핵심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찾아낸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공방만 가다가 막 가는데 그리고 이제 줄리 갖고 야 저 인간 저거 이거 대통령 되면 정말 또 크게 해먹겠구나 이렇게 이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저거 확실하지 않은 거 가지고 저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또 붙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 수준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크게 소리하는 건 없는데 문제는 윤석열 자체가 저거를 막아낼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을 때 정치적인 오판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자신감 부족으로. 바로 오늘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같은 사태. 오늘 왜 입당을 해야 됩니까? 입당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최대한 바깥에서 끌면서 예를 들면은 안철수도 만나고 김동연도 만나고 하면서 자기 외연 넓히는 것 플러스 이 인민당도 좀 넓혀라. 김동연과 이 안철수가 넓혀라. 이런 식으로 쇼를 몇 번 하면서 경선 시작되기 직전에 입당하면 되는데 원래는 아마 그 기획했을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 쫄보가 이 겁이 많아지니까 에라이 숨어 들어가자. 근데 이 정당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러나 본데 정당이 막아줍니까? 윤석열이가 단독 대선 후보면 막아주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12명이 들어와 있는데 후보가 왜 막아줘야 돼요? 윤석열이를. 윤석열 개파들은 막아주겠지. 개파들은. 개파라기보단 줄 서 있는 자들. 뭐 개파가 어디 있어 쟤네들이. 근데 윤석열 반대편 쪽은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까지는 친문 쪽의 공격을 이 윤석열과 다른 후보들 예를 들면 홍준표라든지 유승민이라든지 별로 세게 공격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당 내에서 이제 이 윤석열을 직접 치는 사태가 벌어지죠. 더군다나 이제 종목도 바뀝니다. 바뀌는 게 아니라 종목이 추가가 되죠. 종목이.
종목 추가가 뭐가 추가되겠습니까? 제일 빨리 추가될 게 윤석열이가 잡아놓은 200명의 이 적폐 수사. 그리고 좀 더 나가면 탄핵. 이게 이제 종목이 추가가 되는데 지금까지 이 줄리 가지고 쳐맞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종목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이준석이 막아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겠죠. 그리고 조중동도 그걸 막으려고 그러겠죠. 뭐 윤석열이 예뻐서가 아니라 사실은 조중동이 윤석열을 안 들어오게 하려고 작업하다가 일이 좀 틀어진 건데 그 대신에 조중동이 이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겠죠. 저 정당을 다뤄보니까 우리가 사설 하나씩만 쓰면 바짝 겁먹는 놈들이니까 누구 하나라도 윤석열에게 적폐 수사라든지 탄핵을 건드리는 순간에 융단 폭격을 내려가지고 입을 막아버리겠다. 그리고 그걸 이제 이준석이가 이제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들에게. 결국 그 싸움이에요. 이 정당에서 경선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느냐 아니면 정말 더러운 개싸움 돼가지고 보수파리들 전체가 그냥 다 괴멸당하느냐의 싸움은 조중동과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제기되는 적폐 수사라든지 탄핵에 대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느냐 못 막느냐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지난번 이제 이준석이 당선될 때 이준석 가지고 나경원하고 뭐 이 주호영이 공격을 할 때 조중동이 한마디만 이준석이 한마디만 까면은 그냥 사설로 박살냈죠. 너희 죽고 싶냐? 이 젊은 세대가 한번 해보겠다는데 니네 구태가 막어 너희 죽어? 이렇게 협박성 이 칼럼과 사설을 쓰면서 기본적으로 이준석 공격을 무력화시켰는데 이번에 그게 될까? 그게 될까? 어? 저는 이 당대표 거라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봐요. 이거 제가 이준석이 자꾸 이 서울시장 선거 얘기할 때 그랬을 때 서울시장 선거하고도 이 대권은 완전 다르다 그랬죠. 1년짜리 서울시장 오세훈이 만들어봐야 먹을 거 없는데 당대표도 1년짜리예요. 저거 대선 끝나면 어차피 아웃되는 건데 이준석이 만들어봐야 뭐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공선 이준석이 합니까? 그럼 결국 이 대권에서 승부 건다는 얘기인데 이 당에서는 조중동이 사설로 좀 까졌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홍준표가 저 인간한테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을 못한다. 홍준표가 조중동 무서워서. 그리고 홍준표에 줄 서 있는 그 세력들이 조중동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한다. 대권 승부 이 경선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그렇게 안 돌아가요. 실례로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당대표 선거하다가 탈당해서 나간 경우는 없어요. 근데 대권 경선은 탈당해서 나가요. 그 정도 싸움이에요. 이인재 씨 2번 나갔잖아, 2번. 이인재 씨 2번 나갔잖아요. 97년도에 한 번 나갔고 2000년도에 한 번 나갔고 그 정도 판 싸움이거든요. 이 대권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홍준표 입장에서 윤석열을 잡으려면은 뭐 가지고 잡아야 됩니까? 두 가지요. 적폐하고 탄핵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홍준표는 이미 다 얘기한 대로 있는데 지금 여기서 또 변수가 사실 유승민 변수가 있는데 유승민은 같은 탄핵 주범이지만은 자기가 면피가 되기 위해 가지고 윤석열에게 뒤집어 씌우는 좀 경향이 있어요. 유승민은. 자기는 그냥 정치적인 탄핵을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자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30년을 구형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유승민이가? 더군다나 자기는 탄핵만 찬성했는데 저자는 왜 200여 명의 보수 외국 인사들을 감옥에 집어넣냐. 그거 실명 하나하나만 까기 시작하잖아요. 200명 중에 실제 감옥 갈 만한 사람들은 10명도 안 될 겁니다. 제가 다 최소한 60명은 제가 봤는데 감옥에서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한 2명만 끌고 나와보세요. 거기서 2명만.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윤석열한테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씌워가지고 감옥 갔다 온 사람 이미 나온 사람도 많이 있어요. 거기서 2명만 끌고 나와보세요. 저는 뭐 대충 이름이 떠오르는데 충분히 나와서 말할 할 말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 대표적으로 우병우 수석 그 누명 덮어쓴 200명 중에서도 아마 탑 1일 겁니다. 탑 1. 우병우 수석을 잡아놓기 위해 가지고 아니 국정원에 자료를 받아봤다고 감옥을 집어넣습니까? 민정수석이 국정원 자료 받았다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최서원이 해먹는 그거를 못 막았다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우병우 수석은 이거 뭐 그냥 하나도 없어요 걸린 게 이거. 그리고 또 지금 위험한 사람 이미 있죠. 한 명 저거 댓글 문제 가지고 저 김용판 의원은 아예 댓글 문제로 걸려 있죠. 댓글 문제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홍준표 쪽에서 안 터트려도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한번 터트려서 끝장낼 수 있는 카드가 문영표 장관이에요. 문영표 장관. 문영표 장관은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제 더 선고를 못 때려요. 완전히 조작날조사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문영표 장관 불러가지고 누가 윤석열이가 위증교사하고 회유하면서 박근혜가 시켰다고 빨리 불어라 너. 그 문영표 장관이 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가 시켰다고 위증교사. 그 사람 하나 나와가지고 한번 발언했을 때 그 후폭풍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걸. 그래서 원래는 윤석열이가 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저는 당연히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쪽 경선에 붙었을 때 이런 폭탄들이 터지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들어온 이유는 두 가지예요. 혼자 했다가는 말라 죽겠다. 두 번째는 조중동이 이제 너무 오만해져서 우리가 야 입 열지 마 그러면 다 입 안 열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했겠죠. 자 그러면 윤석열에 줄 서 있는 자들이나 근데 이 최지영에 줄 서 있는 자들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이상해질 텐데 최지영을 끌어들이는 이 상층부는 정의와 탄핵 세력들이잖아요. 그래서 최지영 캠프가 다 탄핵 세력인데 밑바닥에 줄 서 있는 자들은 또 태극기 파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최지영에 줄 서 있는 자들은 윤석열 대해서 이 탄핵 주모가 욕을 하더라고. 그럼 윤석열과 최지영이 맞붙었을 때 이 양쪽의 태극기 파리들이 또 한판 할 거 아닙니까? 양쪽의 태극기 파리들이. 정말 희한한 싸움 벌어지겠죠. 결국에는 지금 이런 너무나 비정상적인 그 윤석열이가 감옥에 집어넣은 200명 중에서 국정원 출신들을 빼고 국정원 이제 당적까지 만드니까 상당수가 이 당에 당적까지인 사람들입니다. 국정원 30명만 빼면은 상당수가 이 당에 당적자인 사람들. 이 당에 그것도 전부 다 뭐 예를 들면 뭐 최경환 부총리라든지 뭐 다 뭐 부총리급 뭐 장관급 수석급 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만든 중추들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은 자를 이 당에 데려와서 대통령 경선을 치르게 한다는 게 얼마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짓인지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도. 지금이야 이제 안 보여서 그렇지. 오직 권력과 이 돈밖에 안 보여서 그렇지. 실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11월까지예요. 이 경선이 11월까지 시간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11월까지. 그 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풀려날지 박 대통령이 편지를 쓸지 아니면 태블릿 PC가 터질지 뭐 터질지 몰라요. 셋 중에 하나만 터져도 이거 그냥 이 판 다 불살라지는 겁니다. 이거. 어쩌보면 그 중에서 태블릿 PC가 제일 빠를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인민당 전체가 괴멸당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터지면. 우리가 이제 상식 얘기하잖아요. 상식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몰상식했을 때 어떤 사고가 터지는지를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그게 문명인이고 선진국의 이 국민들이나 지도자급인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이제 이 상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무의미한 걸로 돈과 권력만 되면은 무슨 짓으로 되는 걸로 지금 막 바뀌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위아래 다 전체가.